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을 쓰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권은경 작가입니다. 시네톡잉이라는 처음에 채널에 변화를 줄 필요를 느껴 지난 시간부터 퀀텀 영어 TV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난 시간의 주제인 어떻게 하면 영어 회화의 말문을 트이게 할 수 있을까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영어 어휘, 즉 단어를 좀 덜 어렵게 암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보케뷰러리만에서 느낀 거는 한반도 전체가 단어 암기로 몸살을 앓고 있구나 이런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암기를 하기 위한 단어 암기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단어 암기를 하기 위한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항상 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좀 더 그들을 덜 힘들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획기적이거나 대단하거나 샤킹하거나 엄청난 그런 방법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시중에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메소덜러지가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어원에 의존해서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또는 재미난 방식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해마학습법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성격도 다르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한 것처럼 단어 암기 방식도 명백히 다를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명의 친구들이 약속을 잡아서 종로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각자 종로까지 가는 루트가 명백히 다르듯이 자기 집에서 찾아가야 되니까요. 그죠? 예. 명백히 다르듯이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목적을 성취해가는 방법들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 누구도 정확히 똑같기가 불가능에 가깝죠. 영어 단어도 너무 지극히 당연히 달라야 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신세계다 라고 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듣게 되시면 이 방법이야, 바로 이 방법이야, 이런 느낌을 분명히 얻으실 거라고 회제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한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플래시 카드라는 방법입니다. 엥 하고 실망을 하시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망하긴 너무 이르시고요. 플래시 카드, 사실은 우리가 유치원 적에, 아주 아기 적에 영어를 공부하면서 내지는 우리말을 공부하면서 활용했던 굉장히 기본적인 머티리얼인데,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가능성을 느꼈었냐면, 제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잠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초대했는데 벽에 한가득 플래시 카드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방법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활용했었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그 방법을 보는 순간, 와, 아기였었거나 유년기를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활용해 보았을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머티리얼인데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지? 라고 해서 너무 감동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좋은 방법은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걸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저도 암기가 힘들 때마다 플래시 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제가 잠깐 동안 학원을 경영한 적도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 플래시 카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았고 효과는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엄청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래시 카드의 잠재력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래시 카드를 전파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알고서 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기들에게 세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해준 그 방법이 성인들에게도 작동 가능할 거다라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플래시 카드 제작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A4 용지를 8등분 하시면 명함 사이즈의 작은 페이퍼 8장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암기하기에 힘들다고 느끼셨던 단어를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시는데 살짝 법칙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이 단어가 만약 예를 들면은 explicit이다. explicit이라고 하면은 explicit이라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순서인데요. explicit이라고 쓰게 되는데 되도록 두꺼운 페이로 써주시고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이 단어를 쓰는데 전부 다 쏟아 넣으세요. 한마디로 포커스에 집중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앞면에 영어 단어 쓰는 작업을 마치셨으면 상하로 카드를 뒤집어 주세요. 좌우로 뒤집진 않을 거예요. 상하로 카드를 뒤집는 이유는 나중에 벽면에 붙이고 의미를 확인하게 될 때 상하로 뒤집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말 의미를 쓰시면 돼요. 그러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쓰시기 전에 반드시 품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시기 전에 반드시 품사는 제가 강조 곱하기 100 정말 심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품사 없이 단어를 암기한다는 것은 나중에 2중, 3중의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품사와 동시에 단어를 암기해가는 습관을 초기에 정착시키면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쉬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explicit하고 단어를 큼직하게 쓰셨으면 두 번째는 발음을 꼭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 기호가 이렇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내 입으로 반드시 따라해 주세요. 혹자는 몇 번을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10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xplicit 이렇게 10번 정도를 따라 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액센트를 반드시 넣어주셔요. 그런데 이 액센트를 다소 과장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소 내가 오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액센트를 말을 하는데 오버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넣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메모리는요 이모션과 동시에 작동한다고 해요. 이모션이 강할수록 기억력에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모션이 강할수록 메모리가 강해진다, 메모리의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액센트를 좀 더 과장되게 한다라고 봤을 때 이모션이 작동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액센트를 오버하듯이 해라, 오버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학생들이 계세요. 발음 기호에 충실하게 발음을 해서 암기를 했더니 스펠링을 잘 쓰지 못하겠더라. 영어가 원래 발음과 스펠링이 미스매치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ntrepreneur, 기업가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사실은 스펠링이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entrepreneur 하고 독일어식 발음 체계처럼 발음을 해도 좋다라고 말을 해줘요. 하지만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너가 정확히 알아야 이를테면 리스닝 같은 경우에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기뜸을 해주죠. 그런 방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발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벽면이 아니어도 좋은데 여러분의 시선이 자주 가는 곳에 플래시카드를 예쁘게 붙여주시면 돼요. 예쁘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entrepreneur라고 계속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좋아요. 벽면에 이 플래시카드를 붙이는 과정까지도 공부가 되는 이 플래시카드의 기법은 순간순간이 버릴 데가 하나도 없는 정말 완벽한 머티리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뉘앙스가 다소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각자마다
어떤 단어가 뉘앙스가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또 정도도 다를 수 있고요. 이렇게 뉘앙스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단어에 한해서는 작은 글씨로 간단한 예문 센텐스를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래시카드 제작 과정을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리는 과정에서 이미 플래시카드 듣고 보니까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벌써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플래시카드가 좋은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그 순간의 모든 에너지를 한 단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한 단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하나에만 몰입한다는 뜻이 되죠. 두 번째는요, 플래시카드를 벽에 붙이는 과정에서 붙이는 행위에만 집중하지 않고 단어에 집중한다면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찬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시선에 들어오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플래시카드 방법은 시각 정보를 줌으로써 저절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시선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생각할 이유조차 없었을 어떤 단어를 시각에 저절로 들어옴으로써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 멋진 시스템은 저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학생들에게 explicit을 10번 발음하면서 플래시카드를 쓰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어요 라고 이렇게 explicit을 발음합니다.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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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icit 이렇게 발음을 하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몇 번을 하건 몇 번째가 됐건 몇 번을 하건 몇 번째가 됐건 처음에 순도 100%의 열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그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플래시카드를 제작을 다 하시고 그리고 벽에 붙이시고 벽에 예쁘게 붙이시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것도 내 머리에 안 들어오죠. 네, 그래서 정말 수시로 플래시카드를 시선으로 응시해주고 저 단어는 기억가라는 단어야 이렇게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기억나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가셔서 플래시카드를 뒤집어서 보세요. 이 리마인드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해요. 내 몸속에 내 언어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시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셔야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단어량이 너무나 많죠. 벅차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런 마음으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 됐건 비즈니스 영어가 됐건 생활 영어가 됐건 여행 영어가 됐건 그 밖에 어떤 각자의 목적이 있건 이 플래시카드는 저는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분에게든 작동 가능할 거라고 완벽하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영어를 응원할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단어 암기를 덜 힘들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도움이 되셨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